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대입 수시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시험 그리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분들 우선 힘내시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가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와 우리 생활기록부, 생계부를 기반으로 이 면접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학교마다 생기부를 파는 대학도 있고 또 자소서를 파는 대학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1차적으로 대학의 응시 원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라서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참 많은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공통 문항이 3개고요. 대학별로 자율 문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마다 4번 문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문항의 차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네, 근데 약간의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그것을 위해 노력한 점을 기술하라는 항목이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 지원 동기와 자신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이런 문항입니다. 네,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그런 류의 문항이 있습니다. 네,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4번 문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대학별로 이 4번 문항은 자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 팁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생기부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리고 또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깨닫거나 향상시키거나 배운 점 이러한 점들을 과정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 그리고 이 강점이 지원한 학과나 학부의 그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도록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문항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항은 한마디로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아무래도 대학은 학업 성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 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 학생 그리고 스스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서 공부 방법을 통해 어떤 목표를 성취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서 드러나면 되는데요. 지원한 전공과 좀 적합한 과목이나 또는 적합한 학습 또는 적합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좋은 학업 성취를 경험했던 그런 과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우리 가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된 계기가 나오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뭔가 NGO 단체의 그런 활동가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 후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은 영어가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영어 과목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계기가 생긴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계기나 또는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내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친구들의 방법, 뭐 학원도 다녀보고,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문제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남들이 하는 방법만 따라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 1번 문항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된 그 계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려웠던 점이 나와야 약간 기승전결이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점.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와 차별화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성적이 올랐겠죠. 그러면 그 결과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느끼거나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는 배운 점 이런 교훈이 나오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땡땡 대학교 입학 후에도 이런 학업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계획까지 넣어주시면 아주 좋은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문항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하세요.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자, 글자 수 1500자 이내입니다. 너무 길어요. 하지만 3개 이내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그 경험을 3개 정도는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의 압박은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마디로 그 진로 또는 장래의 희망에 대한 관심도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동안의 열정, 그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내가 꿈꾸는 장래희망 또는 그 진로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3년간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작성하면 됐는데요. 이것도 한번 순서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똑같아요. 이것도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또 그걸 통해서 얻은 결과나 배운 점, 그리고 진학 후 학업 계획 이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계기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노력, 어떤 열정을 발휘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공계 학생들은 스스로 실험을 했던 것도 많이 쓰고요. 논문을 작성한 학생들도 있고 자유동아리 활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 활동을 한 2-3개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문항 3번 문항.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점, 그리고 느낀 점을 기술하세요. 라고 있네요. 천자 이내입니다. 이 3번 공통 문항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이 항목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가 다 들어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러한 키워드들을 다 넣으려고 하다 보면 이야기가 좀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좀 어필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를 1-2개 정도 정해서 2개의 사례에 나눠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통문항 3번 문항은 어떤 것을 보는 문항이냐면 학생의 인성이 부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한 다양한 문제를 이 학생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잘 맞는 리더상인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교학생회장을 했던 경험,
또는 반 친구들끼리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합창대회라든지 이런 활동에서 갈등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중재했던 경험,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잘 만들어낸 경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율문항 4번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또는 학업 계획을 많이 묻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직업명을 좀 명확하게 잡아두는 것도 좋고요. 그러한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나오면 좋겠죠. 어떤 사례를 들어도 좋고 사건, 뉴스, 혹은 나의 직접적인 경험, 이러한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장래 희망 또는 진로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대학교 진학했을 때 어떻게 학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과목을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은지, 또는 학원 외적으로도 학교마다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게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이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 학업 계획을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성을 할 때 주의점도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작성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공인 어학 성적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교과명이 표시된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어떤 말하기 대회 이런 거 있죠. 학교장 참가 허락을 받은 수상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작성하시면 0점 처리가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부모님, 친인척, 직업, 실명 이런 것들은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소서 쓸 때 주의할 점, 너무 정제된 표현보다는 학생이 쓰는 문장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첨삭을 받고, 교감 선생님한테도 첨삭을 받고, 또 주변에도 아는 지인, 기관 이런 데 다 첨삭을 좀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대리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첨삭을 받다 보면 다른 사람이 써줬나? 많이 첨삭을 받았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정제된 표현보다는 그냥 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학생의 어떤 생각,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런 노력, 이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글쓰기를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글자 수가 길다 보니까 어떻게든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여, 때문에, 해서 이렇게 길게 되다 보면 이 문장, 마침표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뭐 하여, 쉼표, 뭐뭐 해서, 쉼표, 뭐뭐 때문에, 쉼표 하다 보면 문장도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다 보면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체를 좀 간결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당연히 꼼꼼하게 잘 확인해서 실수 없도록 제출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쓰는 과정에서 꼭 성취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좋은 결과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실패 경험도 좋습니다. 작성하시고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놓친 부분, 그 원인, 그쵸? 깨달은 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것도 아주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성공 스토리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거를 막 어필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에 막 전공 지식 막 써요, 많이.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소서에서 쓴 내용을 면접관들이 실제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나중에 면접 준비를 할 때 그 부분을 잘 대비를 해야겠지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그런 자소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입 수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예시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경험이니까 그것을 오픈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작성하실 때 계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것을 노력하기 위한 행동, 그 다음에 결과, 느낀 점, 그리고 진학 후 학업 계획, 이런 순으로 흐름을 작성하시는 거 꼭 기억하셔서 나만의 아주 진솔하고 솔직한, 그렇지만 면접관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보 유용하셨나요? 네, 오늘 정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부탁드리고요. 수시 면접에 대한 그 답변 요령도 해당 영상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